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이드 이르롬자노프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철도위원회 위원장이며 철도 기술 독립을 위해 지난 20년간 싸워온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적는 이유는 단순한 기술 도입의 기록을 남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보다 단 한 번의 선택이 한 나라의 자존심을 어떻게 지켜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선택을 만들어냈는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늘 세 장의 사진을 제 사무실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2017년 스페인 출장 중 찍은 마드리드 외곽의 고속열차 사진입니다. 은빛의 유선형 차량이 마치 총알처럼 날아가던 그 모습을 처음 본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게 미래다. 그땐 그렇게 생각했지요. 두 번째 사진은 정반대의 풍경입니다. 우리 정비 창고 안 기술 문서를 번역해달라며 멍하니 선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젊은 기술자들의 모습입니다. 무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매뉴얼은 영어나 스페인어로만 제공되었고 설계도는 아예 공유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사용자도 수리자도 아닌 그냥 관찰자.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2022년 겨울 정비 중단으로 열차가 멈춰선 누쿠스역의 모습입니다. 그날 저는 대통령 앞에서 직접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열차는 멈췄고 시민들은 분노했으며 저는 자문했습니다. 과연 이 철도는 누구의 것인가? 이 세 장의 사진은 매일 아침마다 제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남의 기술만 바라보며 살 것인가? 그러던 2024년 2월 국무회의 이후 대통령 비서실에서 직접 저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위원장, 타슈켄트부터 누쿠스까지 총 1300km를 잇는 고속철 신설을 진행하십시오. 단, 조건은 하나, 완전한 기술 이전입니다. 외국 기술자 없이 우리 기술자가 주도할 수 있도록.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300km, 그것은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기술력과 인프라, 외교 역량까지 전부 걸린 프로젝트였습니다. 더구나 그 구간의 80%는 사막이었고 모래 폭풍과 지진까지 발생하는 지형입니다. 쉽게 말해 세계 어느 기업도 100% 기술 이전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우리 기술자들을 위한 기회다. 다시 말해 이건 단순한 철도 사업이 아니라 기술 독립선언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저희 사무실은 북새통을 잃었습니다. 스페인 탈고, 프랑스 알스톰, 독일 지멘스, 일본 JR 세계 유수의 철도 기업들이 잇따라 방문해 입찰 설명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정제된 영상, 실사 같은 애니메이션, 수천 페이지의 기업성과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어느 팀은 회의실에 작은 철도 모형까지 설치해 열차 운행을 시뮬레이션 해 보이기도 했죠. 그들의 말은 하나같이 화려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속도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파리리옹 구간 1200만 명 무사고 운행을 자랑합니다. 독일 기술은 0.01초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날 회의 후 저희 실무진은 흥분에 들떠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면 독일이나 프랑스 중 한 곳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그 누구도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사무실 벽의 세 장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중 두 번째,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 우리 기술자들의 등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저 등을 다시 정면으로 돌려 세워야 한다. 며칠 뒤 마지막으로 도착한 기술팀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로템 5명. 그중 1명, 젊은 엔지니어 박도원 씨는 보조 가방 하나만을 들고 조용히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프로젝터도 없이 메모지에 손으로 그린 필터 도면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사막 지형에서 실제로 사용된 모래 차단 시스템과 그 설계 데이터를 직접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매뉴얼 전면 공개, 부품 협력 현지화, 기술자 훈련, 어떤 것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엇인가 가슴 속에서 철컥하고 잠겨있던 문이 열리는 듯한 소리를 들은 듯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난 뒤 우리 기술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정말로 설계도 전부를 주실 겁니까?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필요하다면 한글 대신 우즈베크어로 다시 제작해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은 지금껏 어떤 기업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난 뒤 샤크조드라는 기술자가 말없이 열차 아래로 기어들어가더니 박도원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손전등 좀 빌릴 수 있겠습니까? 박 씨는 말없이 손전등을 건넸고 그날 그 장면이 제 마음속에 단단히 박혔습니다. 어쩌면 제가 찾던 답은 그 손전등 속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빛 하나가 한 나라의 선택을 바꾼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잠시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마지막으로 박도원 엔지니어가 건넨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자립이 필요하신 거라면 저희는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자립. 그건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바로 그 순간부터 제가 가슴 깊이 되뇌던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말을 외국인이 먼저 꺼낼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본격적인 심사와 협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는 여전히 세계 최고 속도, 검증된 운행 사례, 안전성 99.999% 같은 문구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질문 하나만 나오면 침묵하거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계약 체결 이후에 구체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혹은 기술 유출을 우려해 해당 도면은 제공이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 팀은 질문이 나올 때마다 자료를 꺼내 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헌부터 정비 매뉴얼 샘플과 교육 과정 커리큘럼을 넘겨주는 나라. 우리는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내부 기술진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위원장님, 박도원 씨 팀은 정말 같이 일하자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게 다릅니다. 도면을 열어보니까 우리도 수정 제안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기술회의에서 우리가 질문자가 아니라 제안자가 된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학생이 아닌 동료로 대우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기술자들의 눈빛이 바뀌는 걸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계약 체결 직전 마지막 회의에서 저는 모든 후보 기업 대표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속도도 브랜드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술자가 자기 열차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트너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을 선택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프랑스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결정은 당신들의 미래를 30년 뒤로 돌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30년 우리가 직접 걸어가겠습니다. 2024년 9월 대한민국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위원회는 공식 기술 이전 및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열차 25편 도입, 60인의 기술자 파견, 정비교육, 공동설계 참여, 우즈베크어 기반 운영 프로그램 공동개발, 단순한 구매가 아닌 진정한 협력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달 말 샤크조드를 포함한 1차 기술자 교육단이 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출국 전 샤크조드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저 이번에 열차 설계팀에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제 아이디어도 한 줄 반영하고 싶습니다. 돌아오면 제 이름이 들어간 열차가 한 편쯤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파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기술 의존에서 기술 동반자로 향하는 여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샤크조드와 1차 파견단은 경기도 의왕의 현대로템 본사, 창원 생산기지, 그리고 전라북도의 실증시험장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설계회의에 참여했고 전동장치 구조를 이해했고 한국어 기술 용어를 우즈베크어로 직접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처음으로 그들이 직접 제안한 설계 피드백이 실제 열차 부품 반영에 적용되었을 때 샤크조드는 제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위원장님, 저 오늘 제 이름이 들어간 데이터가 정식 승인되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열차입니다. 그리고 저 여기서 배운 걸 들고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후배 기술자들에게 손전등을 건네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은 밤, 저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서 다시 내려다본 세 장의 사진. 그중 두 번째, 고개 숙인 기술자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든다면 그 시선의 끝엔 누가 있어야 할까요? 그건 바로 그 손전등을 건넨 한국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손전등을 쥔 우리의 기술자들이 될 것입니다. 샤크조드의 메시지를 받은 다음 날, 저는 새벽같이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서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회의는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대통령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이르롬자노프 위원장, 지금 상황에서 기술 이전이 정말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에서 보낸 실시간 교육 영상, 기술자들이 공동 설계에 참여한 설계도면, 그리고 샤크조드의 메시지를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대통령 각하, 저희 기술자의 이름이 설계도에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상상했던 기술 독립의 첫 줄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첫 줄이 선로를 타고 움직일 일만 남았군요. 그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결과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샤크조드와 기술자들은 6개월간의 현장 교육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그들은 전보다 야위었고 피부는 검게 탔으며 눈빛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땀과 피로, 그리고 확신이라는 이름의 빛이 동시에 묻어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환영하는 자리를 조용히 그러나 정중하게 열었습니다. 샤크조드는 환영식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숫자나 그래프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건네는 손이라는 걸요. 그리고 저희는 그 손을 이제 잡은 것이 아니라 이제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기술자들이 눈시울을 붉혔고 저 역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기술진은 전수받은 기술을 우리의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번역서가 아니라 철도 자립 매뉴얼이었습니다. 단순히 기능을 해석한 문서가 아니라 왜 이 부품은 이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를 스스로 분석하고 보완하며 개선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2월 현대로템에서 제작된 첫 번째 KTX 우즈베크형 모델이 타슈켄트 항구에 도착합니다. 우리 기술자들은 누구보다 먼저 그 열차 아래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질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직접 점검하고 설치하고 개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샤크조드는 그날 현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 한국 기술자들에게 손전등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분은 아무 말 없이 건네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손전등을 꺼내서 후배들에게 건네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걸 받을 줄 아는 나라가 된 것처럼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속도를 낼 시간이다. 하지만 그 속도는 열차의 속도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속도다. 며칠 뒤 첫 번째 열차 시험 주행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전국이 주목했고 세계가 주시했습니다. 실패하면 조롱당할 것이고 성공하면 증명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둘 중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2025년 2월 28일 타슈켄트 외곽 실험 철로. 그날은 제가 철도위원회 위원장이 된 이후 가장 긴 하루였습니다. 모든 뉴스 채널이 생중계 준비를 했고 우리 국민의 시선이 철로 위에 쏠려 있었습니다. 전국의 과학기술계, 공학도, 학생들까지 기대 반, 의심 반의 시선으로 시험 운행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첫 번째 KTX 열차 우즈베크 모델 1호차가 선로에 오르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무려 14년, 그 세 장의 사진 속 뒷모습을 바꾸기 위해 여기까지 걸어온 시간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열차는 시속 50km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샤크조드와 현장 기술자들이 탑승한 채로 초정밀 진동계와 음향 센서, 온도계 등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방송 카메라, 드론, 통신 차량이 열차를 따라 움직였고 국민들은 스마트폰으로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시속 180km에 도달하던 시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차 하부에서 이물질 낙하 경고가 떴습니다. 차량 제어센터에서 급하게 감속 지시가 내려왔고 열차는 경고음과 함께 비상정차했습니다. 현장은 단숨에 긴장감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기술자들이 황급히 열차 아래로 들어갔고 열차 바닥 패널 한쪽에서 이탈 조짐이 확인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열차 정식 운행을 앞두고 자립 기술력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언론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기술 이전이라더니 실상은 미완성 조립, 우즈베키스탄형 KTX. 과연 안전한가? 속도보다 신뢰가 먼저다. 대중의 우려 커져. 그날 저녁 저는 대통령 집무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책임자 해임부터 시험 운행 연기까지 온갖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각하,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생겨도 외국 기술자를 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우리 기술자들이 원인 분석과 수정까지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 내로 복구하시오. 대신 이번엔 전 과정을 생중계로 공개하게. 그건 우리에게 있어 칼날 위에 서는 선택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신뢰, 실패하면 조롱. 샤크조드는 철야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원인 분석팀과 설계 검토팀, 재조립팀이 밤낮 없이 교대했습니다. 결함은 외부 협력 업체의 조립 공정 오류였고 그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것도
수정한 것도 우리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일 후 3월 3일 우리 모두가 숨죽여 기다려온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실패 이후 다시 선로에 선 1호차 그 앞에서 샤크 조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쓰러졌을 때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웠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열차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흔들림 없이 정밀하게 경쾌하게 시속 50, 100, 150, 200, 220 그리고 마침내 목표 속도인 시속 250km에 도달한 순간 전국에 울려 퍼진 건 단지 열차의 경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즈베키스탄이 처음으로 자기 기술로 달린 날의 선언이었습니다. 제가 철도위원장으로 처음 임명됐을 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르롬자노프 위원장, 당신이 꿈꾸는 철도는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속도보다 더 빠르게 신뢰를 쌓는 철도요. 그 철로 위에 우리 기술자들의 이름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마지막 이야기를 향해 갑니다. 2025년 4월 25일. 그날은 우리가 처음으로 만든 열차가 정식 상업 운행을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타슈켄트 중앙역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승강장마다 국기를 들고 선 시민들, 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 그리고 카메라를 든 외신 기자들까지. 샤크 조드는 정비복을 입은 채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플랫폼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환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젠 내가 지켜줘야 할 뒷모습이 아니다. 이제는 저들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앞모습이 되었구나. 열차가 천천히 플랫폼에 들어섰고 첫 승객들이 탑승을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시민, 학생, 농민, 외국 유학생, 그리고 은퇴한 노인들까지 그 누구도 이 열차가 단지 탈거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차는 단지 차륜 위에 철판을 얹어 만든 것이 아니라 기술을 잃지 않으려 했던 나라의 의지를 싣고 달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차가 출발 신호를 받고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80km, 120km, 200km 그리고 정확히 정시에 도착한 첫 번째 종착역. 열차에서 내린 사람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저 어릴 적 우리 열차는 일본이 만든 것이었고 청년이 되어서 탄 건 소련이 만든 것이었고 노인이 되어선 유럽이 만든 열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우리나라 열차를 탔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이 철길 위에서 내 조국을 느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기술을 넘어선 존엄의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각국의 기술 전문가들과 외신들이 반응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우즈베키스탄,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독립성 확보 향후 중앙아시아 철도 중심국 부상 예상. 프랑스 르몽드, 우리가 놓친 계약은 단지 수익이 아니라 신뢰의 기회였다. 미국 MIT 공학저널, 우즈베키스탄은 기술 이전을 거래가 아닌 신뢰 기반 파트너십으로 정의함으로써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현대로템 박도원 엔지니어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열차를 수출한 것이 아니라 기술자들의 자존심을 건네드린 겁니다. 그걸 받아준 우즈베키스탄에게 우리가 더 감사해야 하죠. 그 말을 본 순간 저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건 눈물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압박, 회의, 자책, 절망, 고독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3장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내려 벽장에서 꺼낸 액자에 새롭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2025년 우즈베크 기술자 샤크 조드, KTXU 모델 제어 소프트웨어 설계 책임자 우즈베키스탄 기술력 인증일. 이제 저희는 더 이상 남의 것을 빌려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고치고 스스로 달립니다. 빠르기만 한 열차가 아니라 같이 걷는 이들의 이름을 싣고 가는 열차. 이제 그 열차는 사막을 가르고 달리며 모래 위에 깊고 묵직한 두 글자를 새기고 있습니다. 자립, 그리고 함께. 그것이 한국이 저희에게 건네준 가장 큰 기술이었습니다.